제대로 이제 세안을 안 해주시게 되면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민감하신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쪽으로 가시면 더 편할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세안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피부 제가 AS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결, 이중세안법 종결해 보겠습니다. 첫 정보를 세안법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홈케어 그리고 피부 관리 가장 기본이 세안이잖아요. 이 세안의 이중세안이란 것들이 요즘은 굉장히 개념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이중세안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클렌징이란 게 굉장히 사실 종류가 많아요. 클렌징 밤, 클렌징 오일, 밀크, 로션 정말 너무 많고 어려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피부에 이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름들을 제거하고 노폐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기름이냐 노폐물을 제거해야 되냐? 그것들이 모공을 막았을 때 기름이 쌓이게 되면 그게 여드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쌓이는 모공 저류를 막기 위해 첫 번째, 그리고 그런 물질들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피부에 알레르기라든지 접촉 피부염이란 것들을 또 방지하기 위해 피부 표면에는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기름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안을 하는 거는 기름 성분들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강하게 세안을 해버리면은 피부 장벽에 있는 것들도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안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을 정도의 세안을 하면서 노폐물이나 기름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 중간점, 그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말에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날엔 세안을 안 해도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안을 진짜 간단하게 물세안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겔 종류나 좀 파우더 종류나 조금 연한 세안법으로 간단하게 좀 닦아내는 걸로만 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화장을 조금 진하게 했거나 선크림을 발랐거나 이랬을 때는 이중세안이라는 걸 사실 하게 되거든요. 화장품이라든가 선크림 이런 것들은 기름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물로는 절대 안 닦이거든요. 저희가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고 남은 이제 기름이 있을 때 삼겹살 기름으로 후라이팬을 닦듯이 기름은 기름으로 제거해야 된다. 이게 기본 원리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세안으로 기름 성분이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노폐물들을 녹여내고, 녹여낸 것들을 다시 한번 2차 세안으로 다 닦아내고, 이게 이제 이중 세안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일이나 밤 같은 경우는 피부에 있는 선크림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들을 가장 세게 세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기름들이 굉장히 한번 닦아냈을 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겔이나 폼, 파우더 같은 것들로 이제 2차 세안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로 제대로 이제 세안을 안 해주시게 되면은 이 남아있는 기름들이 모공을 막아가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원래 여드름이 잘 안 나는 사람이고 화장을 좀 잘 지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오일이나 밤 종류를 쓰는 게 오히려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림, 밀크 이런 것들이 있죠. 크림이 조금 더 꾸덕꾸덕하고 밀크가 조금 더 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세정력은 좋고, 이건 조금 더 잘 닦여나가고, 이런 것들은 좀 중간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일이나 밤보다는 조금 기름이 덜 섞여 있고 수분기가 조금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드름이 어느 정도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좀 무난한 걸 원한다 하면은 크림이나 밀크 쓰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감하신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밀크 쪽으로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겔이나 폼, 파우더인데, 폼 클렌저가 사실은 보통은 좀 세정력이 좋고, 폼 중에서도 약산성, 중성, 그 다음에 약 알칼리성이 있는데, 산성에 가까울수록 세정력이 조금 낮지만 순하게, 안전하게 닦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알칼리 쪽으로 갈수록 더 강하게 닦아낼 수 있지만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세게 닦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클렌징 티슈, 그다음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는 화장 같은 것들도 잔여물 없이 수분 촉촉하게 이제 보습해주면서 닦아내는 효과는 가장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물 성분이잖아요. 물기 때문에 사실은 티슈라든지 아니면 화장솜에 묻혀서 닦게 된단 말이에요. 그 패드의 물리적 자극이 그 민감성 피부 분들한테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좀 민감하거나 닥토를 했을 때 피부가 따갑다, 이러신 분들은 워터나 티슈는 권장드리지 않고, 굳이 이런 걸 좀 쓰시려면은 화장솜도 좀 그 모노필라멘트 나일론 계열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 솜, 순면이 가장 좀 순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합성 섬유로 되고 모노필라멘트, 하나의 필라멘트로 된 것들이 더 자극이 덜하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직접적으로 추천드리자면은 올리브영의 이제 일본 제품들, 뭐 시루코토 이런 것들이 모노필라멘트 나일론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클렌징 워터를 쓰면은 좀 민감성 피부들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클렌징 티슈 같은 좀 급할 때 아니면 웬만하면 저는 추천을 잘 안 드려요. 1차, 2차 세안에 약간 조합을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차로 세안하는 건 이 오일, 밤, 크림, 밀크 종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어서 2차적으로 다 이제 제거를 하려고 했을 때는 겔이나 폼 아니면 파우더 같은 종류로 2차적으로 세안을 했을 때 좀 조합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일이랑 폼을 같이 썼을 때는 세정력이 가장 좋죠. 또 중요한 게 이제 매일매일 화장하시는 분들은 결국 매일매일 이중세안을 해야 될 텐데, 그러신 분들은 사실은 되게 피부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매일매일 화장을 하면은 화장대에 모공도 맞고 매일매일 세안을 하니까 피부 장벽도 손상이 되고 좋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좀 쉬는 시간을 좀 드리는 걸 추천하고요. 선크림은 사실 잘 안 닦여서 이중세안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선크림 중에서도 무기자차보다는 유기자차가 좀 잘 닦이거든요. 그리고 유기자차 중에서도 이지워시라고 써있는 선크림이 있어요. 잘 씻기는 선크림은 사실은 이런 폼이나 겔 종류로 1차 세안으로 충분히 이제 씻기니까, 내가 너무 세안을 빡빡하게 해서 건조해지고 좀 장벽이 손상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화장도 하는 날도 줄이시고 선크림도 잘 닦이는 선크림으로 가셔야 될 거고,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화장을 두껍게 했을 때는 오일을 쓰고 화장도 안 하고 선크림도 안 발랐을 때는 그냥 겔 정도로 씻어내고. 자, 이제 오일이랑 폼을 이용해서 이중세안을 해볼 건데요. 오늘 좀 나름 이쁘게 꾸미고 나왔는데 영상을 위해서 한번. 먼저 가장 기본은 손을 잘 씻어야 돼요. 손에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씻어서 제거를 해줘야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일을 썼을 때 오일이라는 건 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물 묻은 손에 기름을 넣게 되면 여기서 유화 과정이 일어나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얼굴에 있는 기름들이 유화 과정을 통해서 닦여 나가야 되는데 이미 유화가 돼버리면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꼭 손을 닦고 건조하게 만든 다음에 오일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일을 먼저 써볼게요. 두세 번 짜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거를 얼굴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유화를 한다 했잖아요. 이거 할 때는 물을 살짝 묻혀서 열심히 그리다 보면 녹아내리면서 조금 하얗게 뜨거든요. 유화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이제 본인이 좀 기름 많은 부분을 좀 잘 닦아야 되거든요. 사실 보통 T존이랑 턱 쪽에 많고 이쪽 뺨 쪽에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뻑뻑하게 닦다 보면은 좀 땡기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 조절해서 쓰시고, 간단하게 이거 좀 닦아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폼클렌저를 쓰는데 어느 정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격량을 좀 짜고요. 물을 살짝 묻혀서 거품을 충분히 내고, 이런 거품이 나죠. 이런 거품이 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얼굴에 폼이 바로 들어가면은 닦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폼으로 남아있는 오일을 닦아주는 느낌으로 섞어서 닦아주실 때 아까 얘기했던 T존 부분을 좀 위주로 닦아주시고,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고 차가운 물로 모공을 닫게 한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되고요. 모공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는 일시적인 것 뿐이고 피부에 자극만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미온수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로 이렇게 씻겨나가듯이 천천히 닦아주시면 되고요. 잔여물이 없게. 수건을 할 때도 남자분들 뻑뻑하지 마세요. 두드리면서 닦아주시면 충분히 이제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얼굴이 완전히 이제 건조한 상태에서 크림을 바르는 게 아니라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수분 크림을 먼저 발라주셔야 돼요. 너무 건조한 상태면은 그게 오히려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크림을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머리도 난리가 났지만 결국 쌩얼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쌩얼을 최초 공개했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작은 꿀팁 같은 것도 좀 설명해 드렸는데 나중에는 이런 뭐 세안하고 나서의 그런 기초 케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영상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생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악플을 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부 제가 에이스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